아, 그러면 죽기 전에 고기 요리를 이렇게 한상 차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 차려서 드시면 이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 네, 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를 고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 예, 잘 들으셨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방송 미트러버의 황 사장입니다. 오늘 특집은 채널 이름답게 대한민국 대표 미트러버를 만나는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떤 분을 모실까 정말 고민을 했는데 이 고기계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이자 블로그 이후 13만 명,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까지 합치면 21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1세대 파워블로거로 이미 유명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부터 네이버 블로그 비밀리아를 운영하고 있는 배동렬입니다. 지금은 뭐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원래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다가 6년 전부터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여행책이나 이런 걸 좀 쓰다가 지금은 그 트러플을 수입해서 국내 레스토랑에 공급하는 일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왜 이름을 그 비밀이야로 하셨는지. 이게 원래 뭐 블로그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은 이름은 아니고, 그냥 대학 때부터 친한 뭐 동아리나 이렇게 게시판에서 재미삼아 쓰던 닉네임인데 그냥 그거를 처음부터 쓰다 보니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짓고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진짜 많이 궁금해하긴 하죠. 항상 물어보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블로그를 한번 천천히 찾아봤는데 첫 번째 글이 2004년도 5월 5일 날 테니스 글이에요. 그 이후에도 여행이나 와인 얘기만 올리셨는데 언제부터 그 맛집을 올리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서 이거는 이제 여행에 대한 스크랩을 하고 이제 제가 받은 이제 여행 정보를 나름 제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목적으로 사실 만든 블로그였는데, 가끔씩 이제 사진을 안 올리고 어디 뭐 지방이나 이런 식당 갔다 온 이야기들을 좀 올렸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사진도 좀 올려봐라. 그래서 처음에는 핸드폰으로 찍어서 한두 장 사진 넣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사진이 너무 구리다고 그래서 뭐 카메라도 사고 조금씩 땅을 올리다 보니까, 저는 항상 여행 블로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은 다 맛집 블로그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맛집 블로거가 됐습니다. 맛집 블로거 1위까지 하신 분이 본인을 여행 블로거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재밌네요. 제가 이번 인터뷰 때문에 그 비밀이야님 블로그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고기가 들어간 포스팅을 검색해보니까 2,923건이나 있더라고요. 근데 막상 궁금한 게 그 전체 고기가 들어간 포스팅 중에서 기억에 남는 포스팅이 어떤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블로그 뭐 초창기 시절에 좀 친하게 지낸 블로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요리를 되게 좋아하고 한 명은 이제 마장동에서 이제 고기 유통을 하는 친구였어요. 그 고기 유통하는 친구가 이제 정육점을 만들고 거기서 요리도 하고 우리끼리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거기서 모여서 그냥 고기도 다양하게 구워도 먹어보고 시험 삼아서 이렇게 해서 만든 공간이 사실 보냄브레드라는 지금 그 한우 오마카세 집인데요. 저는 뭐 급한 대로 지금 이 보냄브레드의 우든 큐브를 사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 맨 처음에 저희끼리 그냥 뭐 재료도 갖고 와서 요리하면서 뭐 그러던 거를 블로그에 올리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예약을 문의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의도치 않게 시작된 그게 이제 그 보냄브레드의 시작이었죠. 뭐 그 레스토랑이 이제 올해에는 뭐 아시아 베스트 50 레스토랑에 30위권까지 오른 걸 보면 참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좀 눈치 안 보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한 게 그 보냄브레드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네. 물리적 가치를 떠나 지분이나 기여도가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거에 대한 대우를 좀 받으시는 게 있나요? 예약은 좀 수월한 편이죠. 자, 전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꼭 이 미트러버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많이 드셔보시고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최애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집을 어디로 뽑을지 그 정말 비밀 노하우잖아요.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소고기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는 보냄브레드를 제일 좋아하고 자주 가는 편이고, 돼지고기라고 하면 남영돈, 그 다음에 닭고기는 은하계 이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유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식당을 방문을 할 때 각 음식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걸 먹자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를 비싼 가격을 주고 먹는 게 싼 소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냄브레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한우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영돈도 마찬가지로 이 돼지고기 특수 부위들에서 클래스에 있는 집
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타 반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드는 편이고, 은하계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숯불로 구워 먹을 수 있는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게 중에 압도적인 퀄리티를 내는 곳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들으셨죠? 한 번쯤은 분명히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집들 같습니다. 저는 그 비밀이야님을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오마카세예요. 왜냐면 이 블로그에 검색을 하면 오마카세 글만 283건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오마카세 글을 많이 쓴 분이 어딨어요. 근데 워낙 보냄브레드는 언급을 많이 하셨으니까 오마카세 집을 뭐 보냄브랜드 말고도 한두 군데 정도 추천한다면 어떤 집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기본적으로는 각 카테고리에서 가장 좋은 식당을 가는 편이라 다양하게 다니진 않았는데, 최근에 판교의 우화라는 한우 오마카세 집을 저도 처음 방문했는데, 첫 방문했을 때부터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인데도 분위기, 서비스, 고기의 질이나 음식의 구성 같은 것들이 되게 좋아가지고 한우 오마카세, 요새는 뭐 맛김 차림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네. 처음 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가게가 판교의 우화라는 식당이에요. 해외 출장을 많이 가셨고 해외 여행도 많이 가셨고 뭐 본인은 여행 블로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만큼 그 다양한 곳에 가서도 다양한 요리들을 많이 드시는데, 국내에서는 흉내낼 수 없거나 먹을 수 없는 그런 해외 고기 요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생각이 나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저는 국내에서는 그 북경오리 베이징 덕을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제가 2011년 정도에 처음에 북경에 가서 북경오리를 먹어보고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는 국내에서는 어지간하면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베이징 덕은 뭐 최대한 비슷했던 집이라도 있어요? 아니면 거의 뭐 따라하기가 어려운 정도?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리의 품종이라고 해야 될까? 그 자체가 다르고 맛을 내는 방식이 현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정말 그 맛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먹는 베이징 덕하고 북경에서 제대로 된 가게에서 먹는 거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뭐 말 나온 김에 네. 북경에 가면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라서 네. 못 가긴 하지만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네. 베이징 덕 가게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가 2019년 12월 정도 해서 그 북경에서 가장 유명한 북경오리집 8군데를 제가 이렇게 쭉 돌아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가게는 920프라는 가게가 있어요. 그게 원래 서태후의 오빠의 그러니까 그 집이라서 문화재인데, 거기서 이제 매일 소수의 인원만 받아서 북경오리를 맛볼 수가 있는데, 거기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냥 원탑인 식당이고, 안타깝게도 근데 제가 다녀오고, 저는 거기 몇 번을 갔는데 제가 다녀오고 2달 뒤인가 그러니까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업이 안 된 게 아니고 이제 문화재에서 장사를 못하게 나라에서 막아서, 저도 이제 다시 오픈을 다른 데다가 하려고 한다까지만 들었고, 그 뒤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덕드친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모던하게 푸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그 다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면 저도 한번 가서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그니처 질문이기도 한데 저는 이런 질문 좋아하거든요. 이 질문 자체에 남의 노하우를 쏙 빼는 게 있어가지고, 인생에서 마지막 고기 요리를 먹는다면 마지막 고기 요리는 어떤 걸 드시고 싶으세요? 각 고기별로 이제 생각나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소고기라고 하면 보냄브레드의 양념 갈비, 그리고 스페인의 이제 아사도르 에체발이라는 그릴 요리로 되게 유명한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되게 늙은 소로 만든 스테이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크가 소고기 요리 중에서는 이렇게 기억에 남고, 양고기는 남프랑스의 보마니에르라는 미쉐린 3스타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양 다리를 로스트한 게 있어요. 그 정도가 가장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고기 요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고기 요리를 이렇게 한상 차린다면 지금 말씀하신 네. 걸 차려서 드시면 이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을 수 있다. 네, 뭐 마지막이니까 뭐 하나를 고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잘 들으셨죠?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이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 채널 자체가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보 미트러버 분들한테, 이제 막 고기를 좋아하시기 시작한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꿀팁이 있으시면 끝으로 선배로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SNS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나 먹는 걸 좋아하게 된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있으면 가장 해주는 얘기가 저는 그거예요. 공부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많이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그걸 이길 수 없다. 네, 또 하나는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를 때는 비싼 거를 사라. 네, 그래서 비싼 거는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유가 있는 법이고, 좋은 거를 먹고 많이 경험을 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거 말고는 뭐 특별한 왕도라든지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뭐 가격에 비례하는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저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비밀이야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인터뷰어로 꼭 모시고 싶었었어요.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밑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유튜브 채널 꼭 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분을 모신 미트러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